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닥토닥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귀닥토닥 심야 라디오 시간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안부를 여쭙기도 좀 쑥스럽지만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귀닥토닥이 아닌 다른 채널들에서 꾸준히 유튜브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열심히 만나면서 하루하루 잘 치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좀 끈질기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여유가 안 돼서 이 채널의 영상 작업은 많이 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여전히 알림이 오기 때문에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매일매일 따뜻하게 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께서 주로 남겨주시는 댓글의 첫머리에 토닥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시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초창기에 그때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로 만나던 그즈음에 배웠던 분들은 제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디를 당연히 기억할 뿐더러 아이디를 보기도 전에 그 프로필 사진 있죠. 프로필 사진만 봐도 바로바로 닉네임이 떠오를 만큼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혹시 저를 기억하실까요? 라는 말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어주셔도 충분히 반가울 거란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서로의 삶이, 서로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가슴속에 정말 따뜻하게 오래된 친구처럼 남아있으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닥 라디오 여는 글은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라는 시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요즘에 제가 무의식 중에 달을 올려다보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요 며칠 맑은 하늘에 뜬 달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달이 떴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아서 이 밤이 너무나 신나고 근사해지는 마음. 구구절절 너무 좋은 문장 같아서 이 달밝은 밤에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던 지난번이라고 하기가 좀 어색하지만 여행을 주제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우리 루시님께서 그 당시에 보내주셨던 사연이 있어요. 여행을 주제로 한 사연. 굉장히 길게 손편지처럼 꼭꼭 눌러서 써주셨던 사연인데 제가 무려 2년이 지나서야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글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루시님께서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메일함을 열어보면서 이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토닥님. 저는 새로운 곳에 가보는 걸 좋아해서 여행도 너무 좋아해요. 여행지 하나하나 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몇 가지 주제 및 장소로 추려보았어요. 먼저 가장 이색적인 여행으론 몽골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와, 몽골? 몽골 수도에서
차를 타고 거의 반나절을 달려서 이름 모를 초원 한가운데 유목민들 게르에서 한 10일 정도 지냈어요. 게르라고 하면 그 몽골의 전통 가옥 형태죠. 사진을 보면 아마 바로 아실 텐데 동그란 형태의 이렇게 뼈대를 대고 위에 천막을 덮는 그런 모양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거기서 10일 정도 지내셨대요. 실제 유목민들의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려보기도 했고 밤이면 정말 쏟아질 것 같이 많은 별이 있는 밤하늘을 고개가 아플 정도로 올려다보기도 했고요. 그 당시 20살밖에 안 됐어서 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불편한 시설에 투덜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정말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와, 20살 때 몽골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닥님의 최근 라디오와 관련해선 영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유럽 여행을 정말 자주 많이 다녔는데 저는 파리랑 포르투갈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파리는 너무 좋아서 1년 사이에 3번이나 다녀왔을 정도. 갈 때마다 매번 다른 곳을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볼 게 넘쳐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말 현지인들만 가는 관광객들은 일도 모르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정말 가고 싶네요. 거기에 애플파이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얹은 메뉴가 있는데 진짜 맛있겠다. 진짜 핵맛 흑흑. 포르투갈은 스페인이랑 비슷하겠지 하면서 별 기대 없이 갔는데 예상보다 너무 좋았던 여행지로 기억에 남아요. 생각보다 도시가 다 너무 깨끗했고 타일 공예로 이루어진 길과 건물들도 개성 있었고 맛집 검색 없이 아무데나 들어갔는데 다 맛있었던 천국이었어요. 무엇보다 어딜 가나 만났던 사람들이 흥겹고 친절했던 나라였어요. 스페인이랑 여러 방면으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로는 이집트랑 페루예요. 사실 어릴 때 꿈이 고고학자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페루의 마추픽추, 이탈리아 폼페이 이렇게 3곳은 저만의 버킷리스트로 있었는데 폼페이는 가봤고 나머지 2곳이 남았네요. 페루는 지금 있는 플로리다랑 가까워서 여행 가야지 했는데 코로롱. 그렇죠. 이때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을 때라서 또 그때 했던 얘기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닥님은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고 정말로 우리 토닥님이랑 수다 떨려면 최소 2박 3일은 떨어야 한다. 나름 크게 3가지 여행 주제로 적어봤는데 토닥님의 여행기도 궁금해요. 라디오에서 천천히 들을 수 있길 기대할게요. 20년 지기 여고생 동년배 친구 같은 토닥님,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좋은 소리 들려주셔서 고맙고 웃음을 주셔서 또 고마워요. 오래오래 함께해요. 항상 응원할게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너무 신기한 게 몽골 여행을 20살 때 하셨다는 게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물론 요즘 이제 대학생분들 배낭여행 많이들 가시지만 보통은 유럽 배낭여행이나 어쨌든 좀 영어권 나라로 많이들 가는 것 같은데 몽골이라는 굉장히 생경한 지역에 또 우리 루시님께서 저랑 동년배시니까 우리가 20살이던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막 배낭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돼 있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몽골로 여행을 가셨는지 그 히스토리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셔서 눈으로 보는 관광뿐만 아니라 유목민들의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린다. 와, 이건 진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말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승마장에서 뭔가 정해진 구간과 정해진 코스로 이렇게 좁은 길을 타닥타닥 걷거나 약간 달리는 정도잖아요. 근데 드넓은 초원을 자유롭게 달리는 그 그림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뭔가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진짜 부럽고 저도 언젠가는 꼭 한번 몽골에 가서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파리랑 포르투갈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포르투갈은 한 번도 못 가봤고 말씀하셨던 파리는 잠깐 가본 적이 있네요. 저도 파리가 진짜 좋았어요. 그때 제가 여러 개 나라를
한 번에 일정을 짜가지고 가서 파리에서 며칠 못 머물렀던 게 두고두고 아쉬울 정도로 네, 너무 좋았어요. 물론 그 전철 타는 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파리가 지하철이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박물관이 정말 잘 돼 있어서 박물관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며칠이 후딱후딱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애플파이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얹은 메뉴가 뭘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여행을 했던지라 카페에서 디저트는 딱 한 번 먹었는데 그 루브르 바로 앞에 있는 안젤리나라는 카페에 갔던 기억이 나요. 거기가 되게 유명한 데라고 해서 거기 가서 몽블랑 그 케이크 같이 생긴 디저트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는 이집트랑 페루를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집트랑 페루 되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우리 루시님은 꿈이 고고학자셨다고 하는데 물론 저는 그런 원대한 꿈은 없었지만 이제 인디아나 존스 이런 시리즈를 정말 좋아해서 뭔가 굉장히 다른 문명의 어떤 유적지 이런 걸 보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어떤 서양의 문물 같은 건 사실 좀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집트, 페루 이런 곳들의 유적은 정말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절대 접해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문화 양식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데를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이라 어쩌면 이집트나 페루 중에 어딘가는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길게 여행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늦게 소개해드려서 죄송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에서 잠깐 쉬어가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All is bright round
자, 이렇게 여행 관련된 얘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푹푹 찌는 여름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끝이 있긴 한 걸까? 생각한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 조금 시원한데 이제 가을인가 드디어 하는 순간 비가 몇 번 오더니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져 버렸습니다.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겨울이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막 하루 종일 영하권에 있는 날씨는 아니어서 요즘 구름 없는 하늘 보고 또 시원한 바람 맞고 그러면 참 여행 가고 싶다. 산을 물들인 단풍들을 보면서 이럴 때 정말 훌쩍 떠나야 되는데 여행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습관처럼 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추워지면 이제 길도 미끄러워지고 여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 12월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저는 어딘가 한번 여행을 다녀오지 싶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아마 동해안이나 아니면 뭐 대천, 태안, 서해에 있는 마을을 다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곳에서 스파 펜션 가서 따뜻한 물에 몸 담궈 놓고 좋은 노래 틀어놓고 그렇게 휴식을 하다가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그런 계절입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여행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21살 때 다녀왔던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유럽 배낭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엄청 좋기도 좋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고생을 했던 힘든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한 달 조금 넘는 일정으로 다녀왔었는데 무려 몸무게가 7kg이 빠져서 돌아왔었거든요. 밥을 쫄쫄 굶고 다닌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 유행하는 MBTI식으로 말하자면 저는 계획을 하거나 순서를 정하고 정리하는데 익숙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극 P 성향의 사람이어서 당시에 뭔가 코스를 잘 짜놓는다거나 예약을 미리 해놓는다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갔었어요. 가기 전에 그 나라의 뭐 역사 공부 또 유적지 공부 이런 건 하고 갔지만 그걸 어떤 순서로 볼 것인지 또 어떤 루트로 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진짜 가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서 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진짜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도 뭐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진 않긴 한데 그 치안이나 보안이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페에서 뭐 노트북 놓고 다니고 핸드폰 놓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외국 분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되게 방심하는 순간 주머니에 손이 들어와 있고 잠깐 내가 한눈을 파는 사이 내 카메라를 그 사람이 가져가려고 하고 막 이런 순간순간 긴장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힘들었던 여행인 것 같아요.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막 뭐 갑자기 이상한 서명 운동을 한다면서 이렇게 종이를 제 앞에 내밀어요. 그럼 제가 이게 뭐지 하면서 떠듬떠듬 읽고 있는 사이에 혹은 되게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인을 하고 있는 사이에 막 가방에 손이 막 불쑥불쑥 들어오고 전철에서 역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잠깐 돌렸는데 주머니에 손이 들어오고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한번 진짜 대단하다 싶었던 일이 뭐냐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할 때 저는 그 유로패스였나요? 그 기차를 이렇게 무한으로 탈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숙소비도 아끼고 또 비행기 값도 아끼려고 기차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기차를 타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침대 칸이든 뭐 앉아서 가는 곳이든 이렇게 잠을 청하면서 야간에 기차를 타는데 제가 그때 옆으로 매는 아주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자리에서 앉은 채로 잠이 들었었거든요. 일어나 보니까 크로스백 그 끈이 제 몸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 아무 일 없었구나 하고 안심하고 가방을 딱 열려고 하는데 끈만 있고 밑에 가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는 사이에 그 가방 끈을 끊어서 가져갔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 자는 사람 가방을 끊어서 가나 라는 되게 원망스러운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기차의 화장실 칸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돈만 그대로 가져가고 뭐 다른 제 노트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생각이 나네요. 좋은 기억도 많았는데 왜 계속 자꾸 소매치기 당한 얘기만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어떤 유럽에서 제가 받았던 강렬한 인상 중에 하나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건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클림트라는 이름을 모르셔도 그분의 키스라는 작품을 보시면 아마 이 화가 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영상으로 소리로 듣는 명화 시리즈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을 때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눈발을 뚫고 벨베데르 궁전에 갔었거든요. 거기에 가면 그 그림의 원본이 전시가 돼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그림 앞에서만 한 서너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작품 앞에서. 진짜 압도되는 느낌. 그 강렬한 느낌은 시간이 더 지나도 제가 아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라고 하면 저는 오스트리아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곳은 체코의 프라하도 기억이 나요. 클림트와 마찬가지로 또 좋아하는 화가 중에 알폰스 무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체코의 어떤 국민 작가, 물론 좀 상업적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그 섬세한 아름다운 그림 때문에 무하라는 이름을 몰라도 그림을 보시면 역시 아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인데, 프라하에 가면 무하 박물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들과 작품들, 또 여러 가지 굿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도 진짜 좋았던 기억이 나요.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여행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휴양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쇼핑, 어떤 분들은 문화유적지라든가 미술작품을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어디를 가든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 등등 여러 부류가 있을 텐데, 저는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박물관이나 미술작품들 그 원본을 보러 다니는 그 재미를 여행지에서 많이 찾고 싶어 하는 유형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유럽에서도 사실 맛있는 걸 먹었던 기억은 거의 없고요. 국내에서 여행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여행을 다녀도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지역 명물들, 또 역사적인 명소들, 의미가 있는 공간들,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 가서는 4.3 평화공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여행을 다닐 때도 그런 결이 맞는 친구들이랑 다니면 굉장히 안정감 있고 또 뿌듯한 여행이 되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들으시는 분들의 여행 스타일은 어떨지 궁금해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것 외에도 또 생각지도 못한 여행 스타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집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감사히 소중하게 하나하나 잘 읽어볼게요. 자, 여행에 대한 얘기 오늘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또 여러분들이랑 쌓인 얘기 나누고 또 사연도 읽어드리고 또 제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마련해볼까 합니다. 물론 일이 갑자기 바빠지고 제가 정신없이 지내게 되면 또 건너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사를 드리러 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자랑하고 축하받고 싶은 사연, 혹은 위로받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것이 됐든 댓글과 이메일로 적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따뜻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다음 영상은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 거의 크리스마스와 연말쯤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의 2024년을 정리하며 이런 주제로 글을 한번 적어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아무튼 제가 드린 주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귀닥도닥 심야 라디오 따뜻하게 또 편안하게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친 당신의 귀를 토닥토닥, 귀닥토닥이었습니다.